여러분, 혹시 은퇴 후 시골에 작은 집 한 채 짓는 게 꿈이신가요? 그런데 요즘 건축비가 얼마나 오르셨는지 아십니까? 10평짜리 작은 집 하나 지으려 해도 5천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인건비, 자재비 다 합치면 평당 500만 원도 모자라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같은 크기를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 기간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아니, 그게 컨테이너로 집을 짓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구에서 보던 그 화물 컨테이너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 후회하는 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니까요. 장밋빛 환상만 보고 덜컥 지었다가 후회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많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처음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하우스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해결책도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장 컨테이너 하우스, 도대체 뭐가 다른가? 자, 먼저 컨테이너 하우스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말 그대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한 집입니다. 우리가 부산항이나 인천항에서 보던 그 큰 철제 상자 말입니다. 길이가 보통 6m짜리, 12m짜리가 있고요. 폭은 2.4m 정도 됩니다. 그런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12m짜리 컨테이너 하나만 해도 약 8평 정도 됩니다. 2개만 붙이면 16평, 3개 붙이면 24평입니다. 은퇴 후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요즘 주목받는 걸까요? 첫째, 건축비가 정말 저렴합니다. 중고 컨테이너 하나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새 컨테이너라 해도 500만 원 안팎입니다. 물론 여기에 단열, 내부 인테리어, 전기 배선, 수도 공사 등을 더하면 비용이 추가되지만 그래도 일반 주택의 절반 수준입니다. 둘째,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일반 주택은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최소 6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하우스는 기본 골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기초만 제대로 하면 한 달에서 2달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셋째, 튼튼합니다. 여러분, 컨테이너가 원래 뭐 하는 물건입니까?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견디고 수십 톤짜리 화물을 쌓아 올리는 용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보통 집보다 오히려 더 견고합니다. 이 장 왜 지금 우리 세대가 주목해야 하나? 자, 이제 핵심입니다. 왜 50대, 60대, 70대인 우리가 컨테이너 하우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 은퇴 자금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봤자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거기에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뒷바라지 하다 보면 정작 노후 자금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땅 한 평 사서 일반 주택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30평 기준으로 최소 1억 5천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자재비만입니다. 인건비까지 합치면 2억 원 가까이 듭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다릅니다. 같은 크기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가격입니다. 이 차액만 해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더 여유롭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넓은 집 관리하기도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평수를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1층 구조로 많이 짓습니다. 계단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적당하니까 청소하기도 편하고 난방비도 적게 듭니다. 겨울에 난방비 걱정하면서 추위에 떠는 일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자녀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됩니다. 큰 집에서 혼자 사시다가 낙상 사고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컨테이너 하우스는 작고 관리가 쉬우니까 최대한 독립적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집을 처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3장 실제로 얼마나 들까? 비용 계산해 보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드느냐, 이거 아닙니까? 기본 20평형 컨테이너 하우스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본체입니다. 12m짜리 컨테이너 3개면 약 24평 나옵니다. 중고로 하나당 250만 원이면 750만 원, 새 제품으로 하면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땅 정지 작업하고 기초 콘크리트 타는 비용이 약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단열 공사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여름에 찜통, 겨울에 냉동고 됩니다. 스프레이 폼 단열재로 제대로 시공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벽 마감, 바닥재, 천장 마감 등등 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전기, 수도, 배관 공사에 약 800만 원, 창호 공사에 600만 원, 화장실과 주방 설비에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중고 컨테이너 기준으로 약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새 컨테이너로 하고 자재를 좀 더 좋은 걸로 쓰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선입니다. 같은 평수 일반 주택이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인 걸 생각하면 확실히 저렴한 게 맞습니다. 사장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좋은데?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첫 번째 단점, 여름과 겨울이 정말 문제입니다. 컨테이너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철은 열전도율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름에는 햇빛 받으면 금방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찬 기운이 금방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대로 단열 안 한 컨테이너에서 여름을 보내본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오전 10시만 돼도 집 안 온도가 35도를 넘는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철판이 계속 열을 방출하니까 시원해지질 않습니다. 전기료만 엄청 나오고요. 겨울은 더 심각합니다. 난방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철판이 열을 밖으로 빼앗아 갑니다. 난방비가 같은 크기 일반 주택의 2배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 아끼겠다고 단열 공사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단열재는 반드시 두껍게 최소 10c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천장은 더 두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요. 두 번째 단점, 소음 문제입니다. 비 오는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판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특히 우박이라도 내리는 날에는 정말 시끄럽습니다. 실제로 사시는 분이 비 오는 날 밤에는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십니다.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방음제를 추가로 시공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비용이 추가됩니다. 5장 더 심각한 문제들, 마이너스 습기와 공간. 세 번째 단점, 습기와 곰팡이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습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컨테이너는 밀폐된 철제 상자입니다. 공간이 작다 보니까 조금만 습기가 생겨도 습도가 확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컨테이너 하우스에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커피 한 잔만 내려 마셔도 습도가 35% 올라간답니다. 샤워 한 번 하면 습도가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생깁니다. 벽에, 천장에, 옷장 안에, 침구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하면서 환기를 안 하면 결로 현상까지 더해져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습기를 2대나 상시 가동합니다.
샤워실에는 강력한 배기팬을 달았고 환기팬도 따로 설치했습니다. 습도 측정기를 여러 개 두고 수시로 체크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한겨울에 영하 30도가 되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습기가 차서 못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 하면 1년도 안 돼서 집안이 곰팡이 천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가 생기고 나서야 습기 문제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점, 답답함의 문제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작은 공간에 계속 있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영어로는 캐빈 피버라고 하는데 일종의 폐쇄 공포증 같은 느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장이 낮고 벽이 바로 앞에 있고 팔을 쭉 뻗으면 반대편 벽에 닿는 공간입니다. 요가 한번 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운동 한번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에 사는 분들은 반드시 야외 공간을 만듭니다. 데크를 만들고 야외 테이블을 두고 날씨 좋은 날은 최대한 밖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만약 도심 한복판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짓는다면 밖으로 나갈 공간이 없다면 이 답답함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산책할 곳, 카페처럼 잠시 나가 있을 공간, 이런 게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점, 물건을 거의 못 갖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기타 하나 안 쓰는 게임기 하나, 언젠가 입을 것 같은 옷들, 이런 거 다 정리해야 합니다. 옷장이 아주 작습니다. 계절 옷 바꿔 입으려면 어디 보관할 곳도 없습니다.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트코 가서 대량으로 사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팬트리가 너무 작아서 쌀 한 포대 놓을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웃긴데요. 선물 받기가 조심스러워진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선물로 머그컵 하나 주면 기존에 쓰던 머그컵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계속 뭔가를 버려야 유지되는 생활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오히려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육장 법적 문제와 현실적 장벽. 여섯 번째 단점,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허가가 쉽게 나오는데 어떤 곳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농지나 임야에 지으려면 더 복잡합니다. 용도 변경 신청도 해야 하고 건축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는 컨테이너 하우스 허가를 거의 안 내준답니다.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컨테이너 하우스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땅부터 사놓고 나중에 못 짓는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그냥 묵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단점, 녹과 부식 문제입니다. 철은 습기에 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 습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제대로 방청 처리 안 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닷가 근처는 더 심합니다. 염분 때문에 녹이 훨씬 빨리 씁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반드시 방청 페인트를 두껍게 칠해야 하고 매년 한 번씩은 점검해야 합니다. 녹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손봐야 합니다. 방치하면 구멍이 뚫립니다. 실제로 5년 정도 지난 컨테이너 하우스 중에 관리 안 한 집은 바닥에 구멍 난 경우도 있답니다. 7장 성공적으로 짓기 위한 핵심 포인트. 자, 이렇게 단점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하우스 안 지어야겠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포인트 1 방향을 잘 잡으세요. 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향으로 큰 창을 내면 겨울에 햇빛이 잘 들어와서 따뜻합니다. 반대로 서쪽에는 작은 창만 내야 여름 오후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길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남동풍, 겨울에 북서풍이 붑니다. 이걸 고려해서 창문 위치를 정하면 자연 환기가 잘 됩니다. 포인트 2 단열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열이 전부입니다.
스프레이 폼 단열재가 제일 좋습니다. 좀 비싸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천장, 벽, 바닥 모두 최소 10cm 이상 두께로 시공하십시오. 포인트 3 환기 시스템을 꼭 만드세요. 습기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환기팬을 설치하시고 가능하면 열교환 환기 시스템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제습기도 최소일 때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하루에 한 번은 창문 열고 환기시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곰팡이와의 전쟁입니다. 포인트 4 야외 공간을 반드시 만드세요. 답답함을 해소하려면 밖으로 나갈 공간이 필수입니다. 데크를 만들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세요. 날씨 좋은 날은 밖에서 차 마시고 책 읽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변에 산책로나 카페 같은 곳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자주 나가세요. 포인트 5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경험이 있는 건축가나 시공사를 꼭 찾으십시오. 일반 주택 짓던 사람들은 컨테이너 특성을 잘 모릅니다. 창문 하나 내는 것도 잘못하면 구조가 약해집니다.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컨테이너 하우스 지어본 사람들 후기를 많이 찾아보십시오. 8장 그래도 컨테이너 하우스를 선택하는 이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렇게 불편한데 왜 사람들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선택하지?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경제성이 압도적입니다. 1억 원 넘게 아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돈으로 10년을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병원비 걱정도 덜하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단점들은 대부분 돈을 조금 더 들이면 해결됩니다. 단열 제대로 하고 환기 시스템 만들고 방음제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도 일반 주택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나이 들면 집 관리하기 힘든 거 아시죠? 큰 집은 청소하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한두 시간이면 집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전기료도 적게 나옵니다. 작은 공간이니까 금방 따뜻해지고 금방 시원해집니다. 단열만 제대로 하면 일반 주택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셋째, 미니멀한 삶이 오히려 편합니다. 처음에는 물건 못 갖는 게 불편하다고 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쓸데없는 물건이 없으니까 정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모으고 쌓아두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그게 다 짐이 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강제로 미니멀 라이프를 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일반 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 그 동네가 싫어지면 또는 자녀들 가까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주택은 팔아야죠. 그런데 시골집은 쉽게 안 팔립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통째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집을 다시 짓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이 유연성이 큰 장점입니다. 다섯째, 환경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환경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도 손주들 세대를 위해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버려질 철제 컨테이너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시멘트를 대량으로 쓰지도 않고 나무를 베지도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자, 오늘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점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단점만 이야기했으면 가능성을 막는 겁니다. 오늘 둘 다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저렴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고 관리가 쉽습니다. 은퇴 후 여유 자금이 많지 않지만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단열, 습기, 소음, 공간, 법적 문제를 소홀히 하면 후회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경험자들 후기를 많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컨테이너 하우스는 타협이 필요한 주택입니다. 넓은 공간을 포기하고, 물건 갖는 걸 포기하고, 습기 관리에 신경 쓰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관리의 편리함, 미니멀한 삶의 여유입니다. 저는 컨테이너 하우스가 모든 분께 맞는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주택이 맞습니다. 물건 많이 갖고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일반 주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아늑하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노후는 길어졌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나는 이런 점이 궁금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솔직한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컨테이너 하우스에 사시는 분을 인터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